헤이,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그저께 뭐 날도 춥고 비도 오고 하더니 오늘은 정말 맑은 하늘과 상큼한 공기 그리고 따사로운 햇볕. 오랜만에 그 필드에 나가 운동을 한번 하고 왔더니 몸과 마음이 엄청 상쾌합니다. 그 지금 주로 이제 이 필드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하기 가장 좋은 일년의 계절이 5.16부터 11.25까지라고 합니다. 그 5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가 제일 좋은 날짜라고 하는데, 이 날이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김재규한테 저격을 당한 날이 11.6이죠. 근데 이제 5.16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저희 연배에서 사관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11.6, 12.12, 5.18 광주, 그 이후에 전두환 시절, 노태우 시절 60 사태 이르기까지 격변의 역사 속에서 그 젊은 청춘을 한번 보낸 이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도 이야기보다도 세상 사는 얘기 중에 저 경험담 하나,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대통령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만남 그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네요. 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박정희는 유신의 심장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주사파 애들이 학생 운동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그 뒤를 이어 전두환이는 완벽하게 학생 운동을 위한 토양을 만들어줬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77년도 그때 이제 박지만 생도가 저희 분대 1학년인 관계로 저희 분대 7명이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일가와 함께 한 4시간 정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박지만 생도가 입학할 때 제가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뵙고, 두 번째 이제 청와대 초청 받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근대 역사 속으로 박정희를 이야기하겠지만은, 저는 개별적으로 만나고 또 그 양반이 육사를 계속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울러 제가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성마 선수로 활동할 때 몽고 말 50마리까지도 사준 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그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순수한 시골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그때 제가 2학년 때 처음 육사에 들어왔을 때 자기 아들 입학식에 와가지고 면회를 할 때 검정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왔었는데, 이 양반이 술 담배를 굉장히 절개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바바리 코트에서 저희들은 이제 잔디밭에 앉아서 그냥 각격 면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검정색 바바리 코트에서 끄집어낸 담배가 혹시 저희 또래는 알지 모르겠습니다. SUN, 선이라는 담배였습니다. 그 선 담배를 꺼내서 입에 딱 물었을 때에 그 라이터가 지포 라이터입니다. 그 지포 라이터를 선 담배 한 가지 물고 지포 라이터를 탁 불을 켜는데, 지포 불꽃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그걸 옆에서 쫙 하나 피워 물고 자기 아들에게 이런저런 이제 질문하고 있을 때, 그래 너는 어디 갔었냐, 훈련은 어땠냐, 군사 훈련이
아버지는 만주 사관학교 다닐 때 군사훈련은 참 힘들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담소를 나누고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수행했던 사람이 비운의 육군참모총장 정성화였습니다. 그때 저희 사관학교 시절에 육사 교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모부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옛날 일본군 만주 사관학교를 거쳐서 일본 육사를 갔던 박정희 대통령이 기마부대에서 아마 또 한 번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군에는 기마부대는 없으나 국제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마를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야기하니까 그 예나 지금이나 그 권력자의 말 한마디란 여러 가지 정책과 이게 예산 반영해서 한마디로 움직이거든요. 그때 몽고말 50마리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아주 막 그때 말타기 좋았죠.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저희 생도 자체별로 하는 성마 시합이 있었는데 저는 그 장애물 비월 선수로 이제 나가가지고 뭐 소장애물 비월, 중장애 비월 그리고 4학년 때 표준 장애물 비월의 그 선수로 나가기 시합을 뛰게 된 날이 10월 26일입니다. 그 11억 때문에 그날 모든 게 취소가 돼가지고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때 첫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던 인상은 시골집 아저씨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난 것이 이제 청와대에서 저희 생도들을 자기 아들과 함께 하는 선배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밥을 먹였을 텐데, 그때 중국 정식으로 기획이 됩니다. 중국 요리를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나하나 나오면서 한 4시간가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 제 정면에 앉았던 분이 지금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 아주 젊은 처자로서 정면에 앉아서 아버지 옆에서 저 같이 보조를 해주고 있었고, 한참 식사 도중에 들어온 게 이제 그 둘째 딸 박근영이었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 4시간 동안 했던 이야기 중에 지금도 아주 완벽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김일성과의 체제 경쟁에 있어서 한 2, 3년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다 이긴다. 나 자신 있다. 그때 핵개발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지금 심층 보도하는 사람들이 뭐 박정희 핵개발 계획 어쩌고 그런 이야기로 그냥 가십으로 떠돌지만은 그 저희들 식사하면서 100% 그 이야기 했거든요. 2, 3년 후면은 완성이 된다. 이제 김일성하고 붙어도 자신 있다. 그때가 77년도이기 때문에 경제가 한참 이제 불타오르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78년도거든요. 그 저희 세대가 제 고등학교 동기들은 대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이미 기업들로부터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기업들로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골라서 취직을 했더랬습니다. 참 지금 젊은이들 취직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그때는 저희들은 취직 걱정이 아니라 어느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이걸로 이제 회사를 골랐는데 다 갔습니다. 근데 그때 7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앉아서 했던 이야기들이, 저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경상도 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친근감이 오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그랬습니다. 이게 시골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개를 잡아먹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집에서 키웠던 개가 벙어리 개였다고 합니다. 벙어리 개. 짖지도 못하는 개. 그래서 그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 동네 머슴들이 개를 잡을 때 이 개가 짖지도 못하고 생똥을 버럭버럭 싸면서 밑으로, 근데 그걸 또 두드려 패고 불로 거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헐벗고 굶주렸던 우리 시대에 단백질 보충하는 걸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하나하나 그 묘사하던 그 음성과 그 내용은 완벽한 옆집 시골 아저씨였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결 문제에 있어서도 설명을 함에 있어서도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골 아저씨가 마치 어린애 꾸짖듯이 김일성이를 그렇게 꾸짖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 옆에 이제 박근혜 처녀였습니다. 우리들보다는 서너 살 더 많아가지고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때 보더라도 우리가 상상과 이미지로 남아있던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아울러 대통령 출마할 때에 당 대표할 때의 그 이미지는 그때의 그 처녀 시절의 이미지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주던 술이 백포도주 마주앙이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 마주앙 포도주를 갖다가 처음 이제 우리 식사를 하면서 같이 따라주는데, 저는 예나 지금이나 이 술을 못 먹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그 사관학교 규정상 금주, 금연, 금혼, 삼금 제도에서 저희들은 술을 못 먹게 돼 있었는데, 단 육사 내에서 생도 대장이라고 하는 원스타급 이상의 권유를 할 때는 술을 마셔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박 대통령이 이 마주왕을 저희들에 따라주면서 술 따르는 순간만큼은 나는 대통령이다. 그러나 밥 먹을 때는 그냥 지만이 아버지다. 하여튼 그러면서 저희들이 술을 따라줬는데, 그게 우리 고전에서 나오는 그 어사주 아닙니까? 어사주. 저는 생도 2학년이었는데 그 어사주를 갖다가 따라주는 안 마실 수가 없죠. 그런데 마주한 그 포도주, 저같이 술 못 먹는 사람도 들어갈 때는 좀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소주 같은 경우는 톡 쏘서 못 먹지만은 그 주는 대로 꼴딱꼴딱 조그만 비면은 그냥 따라주고 비면은 따라주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 속은 끓어오르고 숨쉬기가 괴로워도 일국의 임금이 주는 술을 이래 마시고 정신 잃으면 안 된다고 끝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는 대로 낼름낼름 먹었거든요. 그 먹고 나서 한 4시간 동안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말씀하는 거 듣고 또 그저 다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대통령이란 직책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군사적 식견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걸 상당히 좋은 견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 먹고 끝날 때쯤 돼가지고 가자 그랬을 때 일일이 악수하고 고생했다 이제 돌아가야지 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려면 이제 그때 경호실 미니버스를 갖다가 타고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일어나다가 제가 그동안에 정신 바짝 차리고 마셨던 그 술 때문에 마지막으로 콕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식사로서 이제 소면이 나왔는데, 그 생도 정복을 입은 채로 소면에 대가리를 콱 박아버리니까 국물이 팍 튀어갖고 박근혜 그 장녀 원피스에 국물이 한 두세 방울 팍 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넘어지는 순간에도 저는 와 이거 깨꼬라지 가지고 하면 이게 무슨 창피냐, 지금 일어나면 나 죽는다 싶어서 깨꼬꼬라지고 그대로 있어 버렸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게 그 박 대통령이 잘 웃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 양반 우리 그 4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도 거의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근엄하게 이야기했다, 농담 삼아서 이야기했다 하면서도 이 웃음이 없었는데, 막판에 제가 이제 소면을 대가를 꼬라박고 이제 콱 쓰러지니까 반대소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 박정희를 술 못 먹는 제가 박정희를 웃기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든지 끌끌 웃더니 그 이놈이 그 어떡하냐. 근데 바로 그 문 옆에 있던 덩치 건장한 큰 사람이 와서 저를 탁 들치어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누군지. 그 친구가 차지철이었습니다. 경호실장. 그 이제 역사에 나왔던 그 차지철이 막판에 권력 누리다가 이제 김정일한테 맞아 간 사람이지만은, 제가 그 양반의 힘이 좋아가지고 저를 어깨에 들쳐매고
그냥 메고 그 경호실 차량으로 저를 덜렁 얹고 거기 앉혔습니다. 이렇게. 뭐 하여튼 간에 그렇게 박정희한테 술 얻어먹고 차지철이한테 엎혀가지고 그래서 나오면서 내가 지만이한테 그랬거든요. 박지만이한테. 와, 내가 오늘 엄청 쪽팔렸다. 괜찮냐? 이랬더니 저희들은 호칭이 생도거든요. 김생도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편안하게 갑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정승화 육사교장이 혹시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으면 자기가 망신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 김종업 생도가 마주한 그거 먹고 꼬꾸라져가지고 옷 튀는 바람에 반대소를 했다는 그 말에 굉장히 유쾌해서 즐거워가지고 그 교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 정승화가 왜 그랬냐 하고 묻길래 뭐 제가 체질적으로 술을 못 먹는다는 말은 못하고 4년 동안 삼금 제도에 있으면서 몸과 마음을 닦은 화랑도 정신만 하다 보니 술이 저를 삼켰습니다 하고 답을 해가지고 그 정 총장이 그 당시에 정성화 교장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얼마나 좋아하던지 본인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했고 참고적으로 그때 김재규의 동생이 김영규라고 제 29기입니다. 육사에서 대위로 군사학처 교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박 대통령 아들은 37기 박지만이고요. 정승화 육사교장 아들은 그때 38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1.6 사태에 일어났던 그 사람들의 일가 친척이 다 육사에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뭐 그 한 과정을 지나와 가지고 지금이야 근현대사로 사람들이 배우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생도 제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 오늘 5월달 5.16부터 11.6까지 그 골프장에 나가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도반들과 그런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11.6 이후에 박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그 국장의 그 운구 차량 그 버스 앞에 사열 종대로 육사 생도들이 그 버스를 끌었던 걸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거기서 두 번째 열에서 열심히 끌었습니다. 국립묘지까지 휘청휘청 해가면서. 그래서 국상도 제가 직접 해봤고 직접 만나 앉아서 밥도 같이 먹어봤고 그 G4 라이트에 썬 담배 붙이는 것 그리고 제가 술 먹고 뻗었을 때 판대소 하던 그 모습 5.16부터 11.6까지 골프장 거기서 한번 가보니까 갑자기 옛날 박정희 대통령과의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오늘 라운딩을 하면서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13,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이 한반도의 예맥족의 후예인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기억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영적 에너지에 대한 연파를 쏘면서 잘 계시죠 하고 안부를 한번 전하고 오늘 라운딩을 마쳤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그래도 이런 때 이제 저 시대를 살았던 6학년들이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재미삼아서 세상 얘기를 오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광주 사태 때 있었던 저희 체험 그리고 전두환의 친위 쿠데타로 있었던 60사태에 제가 중대장으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이 역사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 재미있는 건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다음 또 심심하면 한 번씩 그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박정희를 그리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